자, 오늘 제가 할 말은요, 굉장히 원초적이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다른 영상들을 보다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해요. 이거 모르면요, 제 못합니다. 연애도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별을 극복하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원래 이메일 사연 분석편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조금 화가 났어요, 하다가. 오늘 분석편을 올린 게 아니라 이렇게 분석편 편집 다 해놓고 이 영상을 새로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요, 이제 끝에 나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재회와 연애라는 게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는 이 상식이 맞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점검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요, 앞으로 다른 연애도 발전이 없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자꾸 저한테 질문 주시는 거, 그놈의 골든타임, 연락할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별하고 나서 2, 3, 4개월 동안 연락을 안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재접근 전략편에서 이제 소개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성적인 생각과 마음의 안정이 올 시기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있을 만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 한편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타인을 판단할 때요, 이 사람은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다 라고, 화가 많지만 섬세한 사람이다, 우유부단하지만 나에게는 잘해주는 사람이다 등등 뇌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즉, 뇌에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구분하게 편하게 각인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인을 시켜놓고 각인이 되어버린 이 상대방이 자신이 생각했던 거는 다르게 범주와 벗어난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서로 같이 지내고 연락하고 지내는 동안은 그 각인되어 있는, 이 형상화되어 있는 이미지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즉, 프레임으로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고 고정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실전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재회를 하시는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정말 재회를 제대로 하시는 건 이제 말도 안 되지만, 재회를 내가 막 한두 달 만에 정말 신이 도와서, 하늘이 도와서 나에게 엄청난 가르침을 주고 제대로 했다고 쳐보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상대방은요, 각인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변화를 겪고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에게 큰 변화라고 느끼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을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상대방은 여러분을 봐오고 생각하며 판단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고정되어 있는 생각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왜? 인간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로봇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의 전 남친, 전 여친이 아니라 그 전에 사귀었던, 지금은 연락을 안 한 지 한참 된 헤어졌던 전전 남친, 여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처음 연애를 했던 분이라면 연락 안 한 지 되게 오래된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정 박아 놓았던 이 형상화된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과연 그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그 고정해 놓은 이미지대로 행동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한번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절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그 사람들도 뭔가 경험과 상황에 의해서 성장하거나 바뀌었을까? 뭐하고 살까? 과연 예정처럼 행동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확신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을 하고 나서 최소한 3, 4개월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깊숙이 각인되어 있던 여러분의 형상이 다른 행동 태도를 보임으로써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이 다른 모습으로 각인될 수 있는 상황을 상대방에게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제 상대방에게 행복을 찾는 의존적인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행복해짐으로써, 행복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저절로 상대방은 여러분에 의해 행복감을 느끼고 다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것에 의해서 감정이 만들어집니까? 여러분의 현재 살고 있는 환경과 변동되는 상황들로 인해서 시시각각 감정들이 변하게 됩니다. 길거리를 조금만 돌아다녀도 개개인에 따라서 재밌음, 설레임, 우월감 등등 수많고 정말 많은 감정들이 다발적으로 변동하게 된다고요. 여러분도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확정짓지 못하고 대답을 할 줄 모를 거예요. 그 이유는요, 정말 인간 상황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감정들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걸 다시 싹트게 제외를 하려면 최소한의 상대방이 여러분이 다른 모습으로 각인시킬 수 있게 이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상황이 안 갖춰지면 얼마 안 돼서 무슨 멘트나 치고 기술 같지도 않은 기술을 써서 무슨 상대방 심리를 자극시켜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제의를 한다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신뢰감을 느끼겠냐고요. 응? 서로 힘들어서 잠깐 만난 거죠, 그게. 그리고 또 짧게 만나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느끼게 되겠죠. 이유도 모른 채요. 그냥 내가 싫어서라고 생각하고 자존감만 떨어지면서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상황은 자신이 노예가 되는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막상 재회를 했는데도 상대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잘못된 재회들인 거예요. 골든타임이요? 아니, 사랑의 타이밍이며 뭐하러 이런 거 배웁니까? 그냥 물 떠놓고 기도만 해야죠.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시시각각 다 변하는 이런 감정들을 예수님밖에 알 수 없는 뭐 이런 지금 상대방 감정은 어떨까 이러면서 상대방 감정만 수없이 쫓으면서 기도만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을 의미 없게 쫓으면서 제외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무슨 갑이 되고 싶다, 뭐 갑이 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체 이런 걸 누구한테 배우고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졌는지는 몰라도 연애라는 건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갑과 을이 되는 건요, 항상 변동하는 상황들로 인한 멘탈들과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갑이 되기도 하고 을이 되기도 하는 거지, 무슨 갑이 되어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갑이 되면 안 헤어지실 것 같으세요? 갑이 되고 싶다는 뜻이 결국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상처받기 싫고 너무 두려우니까 갑이 되어서 상처를 받기 싫다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그런 나약한 멘탈로 갑이 되는 법을 배운다고 해서 갑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을 아니고요? 그게 갑 맞습니까? 상대방에게 헤어지고 나서 갑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 자신 스스로 을을 자처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갑이 되기 위해서 을이 되기 싫어서 자존심 부리다가 헤어진 거 아니에요? 자신의 경우도 생각해보세요. 상처받기 싫어서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다가 후회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거 다 여러분 을 안 되려고 노력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누가 을이 되셨냐고요. 을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갑이 되셨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애라는 건요, 동등한 위치에서 상황에 따라서 갑이 되고 을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 사고방식을 깨닫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과 연애를 정말 길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무슨 갑과 을이 되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연애는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많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상황에 따라서 갑이 되기도 하고 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연애는 개미와 배짱이 같은 갑과 을의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같은 연애하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헤어지신 거 다 이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근데 갑이 된다고 안 헤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갑 상태에서 헤어지신 분 굉장히 많아요. 연애는 개미와 배짱이가 아니라 개미와 이런 진딧물 같은 서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서로 돕고 사는 이런 공생관계 같은 거예요. 때로 힘들 땐 그늘이 되어주고 정말 무게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때론 기다림이 필요할 땐 기다림의 배려를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고 배우는 거지, 무슨 갑질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면 대체 연애를 왜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이메일 사연도요, 제가 이제 분석 다 해놓고 8분짜리 영상으로 편집하다가 자막 달다가 이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사연자님은, 이거 작성해 주셨던 사연자님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왜 그러는지. 근데 사연자님은요,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메일 분석편은요, 그냥 상대방에 대해 확신만 있으셨으면 됐어요. 자기가 이제 확신이 없어서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 행동만 하고 상대방 심심풀이 땅콩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무슨 사랑 어쩌고 많이 써놓으셨는데 혹시 사랑에 대해서 막 근거를 대고 철학적으로 사랑이란 게 뭔지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메일 사연자님은요, 왜 이 사람이 좋은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자신의 기준에 대입해서 왜 이 사람이 좋고 왜 이 사람과 재회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사랑한다면 자신이 사랑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답변에 따라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 보내시면 돼요. 그럼 답변에 따라서 답을 드릴게요. 그거 아니면요, 다른 분께 상담 받아보세요. 저한테는 이런 사연은요, 저는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자존감 낮은 그런 사람에게 우울증도 있으신 것 같은데, 여성분은
그런 사람에게서 그렇게 상처 주셔놓고 또 이기적으로 가지고 놀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렸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저도 영상을 올릴까 했는데 괜히 막 댓글 부분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사연자님이나 저나 막 굉장히 유쾌한 상황이 만들어지긴 힘들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대체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께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편집하느라 좀 힘들었는데 다 버렸어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요즘 뭐 저한테 문자로 힘나는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인스타그램 상담 주시는 분들은요, 제가 PD에 주의사항 써놨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의사항 안 보고 자꾸 사연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답장 못 드려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인스타 계정도 눈치 보는 분들을 위해서 비공개로 해놨는데 뭔가 눈치가 굉장히 많이 보이나 봐요. 참 걱정도 많습니다, 진짜. 이 인스타그램도 그래서 제가 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눈치를 많이 보고 걱정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 중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벌써 또 한 주의 중간 시점이 다가오네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